자, 47번 해볼게요. 어느 찬반 토론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말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지? 뭐냐면 이 찬성 후보에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후보에는 4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성과 반대 합쳐가지고 몇 명이지? 총 7명이죠. 이 7명 있지? 각각 투표를 하는 거야. 7명이 각각. 그런데 이게 웃긴 게 한 사람당 2명을 선택해야 돼. 찬성 쪽 1명, 찬성 중에서 1명, 그 다음에 반대 쪽에서 1명 이렇게 누구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한 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 B 7명 중에서 A, B가 속해 있는데 이 A, B가 선택한 후보가 1명인 경우의 수를 찾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와 B가 그 선택한 이 선택한 후보자 1명 중에서 딱 그 누굴까? 이 겹쳐지는 그 1명, 그 1명이 찬성 후보 측에서 1명인가 혹은 반대 후보 측에서의 1명인가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되는 거야. 찬성 후보 측에서 그 1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세 가지. 3명 중에서 1명 일단 뽑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A가 반대했던 놈, B가 반대에 이제 투표한 놈, 그 두 놈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뽑을 수 있는 반대 후보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인데 B는 어떻게 된다고?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파트, 그러니까 A와 B가 한 명 똑같이 한 명만 딱 그 뽑는데 그 놈은 이제 찬성인 놈, 그 상황일 때에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 반대 상황 한번 봅시다. A와 B가 그 교집합 같이 선택한 놈, 그 놈이 반대에 있는 놈이야. 그 반대에 있는 놈 중에서 한 명 선택하는 거. 그 경우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찬성, 그 다음에 B가 찬성. 이렇게 한 명씩 더 뽑아야 되는데 이 둘이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이 둘이는 달라야 돼. 따라서 A가 찬성 후보 측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한다면 뽑고 난 그 나머지 중에서 B는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얘네들을 계산해서 어떻게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9, 4, 36, 그 다음에 6, 4, 24. 그래서 24와 36을 더한 62 정답이겠네요. 자, 48번. A, B, C, D, E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가 있다. 근데 이 도로를 1번, 2번, 3번 버스가 운행한대요. 그래서 A와 D 사이에 1번 버스가 움직인대. 이렇게 1번 버스가 움직인다. 1번. 두 번째는 2번 버스는 B와 E 사이. 세 번째는 그러니까 3번 버스는 C와 E 사이. 이렇게 있는데 이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 이걸 이용해서 A에서부터 E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건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만약 1번 버스 타고 갔잖아.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2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2번 버스가 시간이 안 맞으면 못 타는 거 아니야? 혹은 1번 버스를 여기 타고 C에 왔다가 2번 버스가 미리 지나치고 나는 3번 버스만 탈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계속 버스라는 건 5분마다 3분마다 배차 간격이 짧은 형태로 계속 온다라는 거 그렇게 가정을 하고 내가 C에서 내리면 나는 C에서부터 D까지 가는데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다? 뭐 다시 1번을 다시 타도 되고 1번 타고 쭉 C에 왔다가 C에서 D로 갈 때 갈 수 있는 경로는 하나, 둘, 셋. 이게 버스 세 가지니까 이걸 경로의 수라고 쳐다봐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 A, B, C, D, E에서 A가 B로 갈 수 있는 경로는 한 가지인데 B에서 C로 가는 거는 두 가지인 거야. 요거 검은색, 빨간색. 그 다음에 C에서 D는 세 가지고 D에서 E는 두 가지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A에서부터 E까지 가는 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뭐다? A에서부터 E까지 가는 건데 다시 되돌아올 때에도 이 방향으로 되돌아갈 때에도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10인데 이 12가 제곱이 되면 144지? 그래서 따라서 답이 144가 되겠다. 자, 요놈 6개 정사각형에 색칠하는데 4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겁니다. 4가지 색. 자, 그랬을 때 정사각형 각각을 A, B, C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서 자, 제일 많이 인접한 거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거 A부터 기준을 잡아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4가지겠지. 그리고 B는 3가지. C도 C 3가지죠. B와 C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아, 저번 문제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부 다 인접하면은 얘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C는 A와 인접 안 하잖아. 얘가 같을 때 다를 때 구비를 지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로 자, A가 이거 B와 C가 첫 번째 같을 때 B와 C가 다를 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A가 4가지, B는 3가지, C는 1가지. B가 정해지니까 C가 자동으로 1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D 3가지, E 3가지, F 3가지 이래 되겠다. 그 다음 B와 C가 다를 때 A는 4가지고요. B는 3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달라야 되니까 C도 2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는요? D는 뭐 3가지 되겠지. 그런데 E는요? 이 C, B가 다르거든, 색깔이. 그러니까 2가지가 돼. F는 3가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3의 4제곱 3의 4제곱 81이거든. 324 이래 나오나. 그 다음에 얘는 4, 2에 4, 4, 16이니 4, 4, 16이네요. 16, 4랑 2랑 2랑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이 몇 개예요? 3개지? 27이 되네.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26, 76, 42, 12, 16, 27, 432가 되겠네요. 네네. 따라서 뭐 이거 2개 더하면 되겠죠? 432 더하기 324는 756 이렇게 나오네요. 자, 50번 해봅시다. 정수 XYZ에 대해서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자, 가에서 보면 XYZ 전부 다 순서쌍을 절대값을 씌워놨죠. 다 더하면 10이래. 그리고 얘네들 절대값이었으니까 뭐 다 양수죠. 다 더하는 값들이. 바로 해볼게요. X, Y, Z 연놈에 대해서도 나를 보면 X의 절대값이 제일 크다, 그지? 이 절대값 자체를 값을 뭐 먼저 하나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 10이 3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10을. 그러면 정수니까 뭐 0 포함해서지. 그러면 10, 0, 0 이렇게 9, 1, 0 이렇게 그 다음에 8, 2, 0 이렇게 그 다음에 8, 1, 1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나를 바로 넣어 봅시다. 나 조건은 이 절대값이 똑같은 경우가 없지. 이런 경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910, 820, 또 어떤 거 730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또 640.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있죠. 721. 그 다음에 얘네들 631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541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얘가 또 가면 54 53 2 이런 식으로 이게 다네요. 그러면 이 순서쌍 중에서 있잖아. 어쨌든 이 절대값 쓰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910 한번 봐봐. 얘는 절대값이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 y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되는데 0은 한 개밖에 없어. 그런데 x, y에서 쳐다보면 9랑 1이 되는 거는 절대값이 뿔마 9, 뿔마 1 이래 되거든. 2개씩 되잖아. 그러면 이거 어차피 개수를 셀 때 개수 세야 되니까 전부 다 되는 거 0이 포함되거나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이 2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1번, 2번 이렇게 0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는
910, 820, 730, 640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는 각각 두 개, 그러니까 x, y 요놈들이 두 가지씩을 가지고 0은 한 가지밖에 가지지 않잖아.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개수를 세고 총 얘네들이 네 가지니까 곱하기 4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가지가 될 거야. 1번 경우에는. 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어떤 놈이 있었죠? 721, 631, 541, 532. 얘도 네 가지네요. 일단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각각 x, y, z가 두 가지씩을 가지고 있지. 절대값이. 그럼 얘는 뭐 84, 32 이렇게 나오겠다. 해서 16과 31을 더한 48이 정답이겠네요. 자, 51번. A를 포함한 남학생 3명과 B를 포함한 여학생 2명이 같은 의자에 앉는다. A는 남학생이죠. A는 남학생인데 A의 여학생 사이에 있는데, 그 다음에 B는 남학생 사이에 있는데, 여학생이겠네요. B는 남학생 사이에 있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사건이 이거나 이거다. 즉, or이죠, or. 합집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하고 어떻게?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경우의 수랑 두 번째 되는 경우의 수랑 두 개 더하고 빼기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얘는 두 번 더해질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보자. 이제 여학생, 그다음에 남학생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그럼 이제 얘를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럼 전체 3팩, 얘네들 3팩.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학생 2명 움직일 수 있지? 2팩.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여학생 이렇게 있다 라고 합시다. 이때에도 역시나 요거 남녀 그러니까 이 여학생 중에 한 명, 이게 P가 될 텐데 요 놈이 이렇게 얘를 한 묶음으로 하고, 그럼 3팩. 그 다음에 남자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2팩. 3팩 곱하기 2팩인데 곱하기 3까지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이 남학생은 3명 중에 어떤 놈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여 A, 남, 여, 얘가 B인 셈이지. 남녀, 그렇게 되고 남은 애들은 남자 몇 명이지? 남자 한 명. 이래 되겠죠.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2팩. 일단은 이거 두 개 나눈 경우의 수 2팩.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2니까 10이고요. 얘는 6, 2, 12에 36이고 얘는 8이겠네요. 그래서 12 더하기 36 더하기 8, 빼기 8 하면은 48 빼기 8, 40이 정답이겠다. 자, A, B, C, D, E 5개 도시가 있는데, 자, B, E와 C, E를 연결했다 합시다.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도시들이 각각 입장에서 다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C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이거 다 대칭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이 상황에서 근데 이 분홍색 돼 있는 요 경로는 그냥 우리가 추가한 겁니다. 원래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A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도시를 경유한 다음에 돌아와야 돼. 그럼 어쨌든 이 A에서 출발해서 뭐 어디를 거친 다음에 또 다시 A로 돌아오면 되잖아. 그리고 이 각각의 도시들은 4개씩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분홍색을 추가한 상태라면.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도시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올 텐데,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만 보면 된다는 말이야. 그게 이제 전체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4팩이라고 하면 되겠죠. 4팩. 근데 우리는 이 경로 분홍색을 그냥 추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빼야지, 그치? 다시 뺀다라는 말은 이 전체 경우에서 이 분홍색 경우를 꼭 지나게 되는 이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1번 경로, 2번 경로라고 했을 때 1번 경로를 꼭 지나는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1번 경로 지나는 경우. 그러면 1번 경로를 꼭 지나야 된다면 B2를 한 덩어리로 치는 거죠. 왜냐면 B2를 한 덩어리로 치면은 1번 경로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B 아니면 B 다음에 E 아니면 E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얘의 경우의 수를 세어보면 3팩 곱하기 B2 자리 바꿀 수 있지? 두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번 경로. 2번 경로를 꼭 지나는 요 경로도 한번 경우의 수도 한번 세어봅시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고 A로 도착하고 이번에 2번 경로를 꼭 지나야 되는 건 E와 C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웃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B, D는 그냥 오는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도 경우의 수를 세어보면 3팩 곱하기 2가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4팩이라는 전체에서 1번 경로를 꼭 지나야 되는 경우의 수 3팩 곱하기 2. 그 다음에 3팩 곱하기 2라는 2번 경로를 꼭 지나야 되는 경우. 이 두 개를 빼면 되잖아, 전체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지? 뭐?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둘 다 지나는 경우가 말하자면 교집합. 1번 사건과 2번 경로를 지나는 사건. 요 두 사건들의 교집합 그 경우의 수를 두 번 뺀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더해 줍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1번과 2번 경로를 다 지나는 경우는 B, E, 그 다음에 E 옆에는 C가 오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혹은 E를 중심으로 C, B 이렇게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는 두 가지고 각각이 자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가지라고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또 어떻게 더해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A, B를 이웃하지 않도록 이걸 나열하면 되는데 뭐 이 직사각형 이렇게 보이면 보이지? 이 안에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A랑 B랑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고 또 A랑 B랑 이런 식으로도 연결 지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대로 따올게.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A가 여기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여기 있으면 물론 A가 여기 있어도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일단은 봅시다. A가 여기 있으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요. 혹은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A라는 자리에 B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 세 자리, 3팩이란다.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선택이 된다면 나머지 누구? CDE. CDE는 아무 때나 와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 3이 되겠다. 3팩이 되겠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A가 여기 있는 경우랑 A가 또 어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하면은 첫 번째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A가 이 양쪽 끝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 있을 경우 A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러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가지 이렇게 나오고 B가 여기 하나 있다 칩시다. 하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C, D, E는 아무 때나 올 수 있지. 3팩. 그죠? 그 다음에 이 A가 또 어디?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2가 되고 그런데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3이죠. A가 여기 올 수 있어요. 아니면 A가 여기 온다라고 하는 거는 A가 여기 온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 그러면 두 가지를 하고 가운데 A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세 번째라고 해서 따로 한번 또 그려봅시다. 어차피 똑같지만 그러면 이제 B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디? 여기 B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B 2 곱하고 나머지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B 하나 지어주고 나머지 C, D, E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팩이다 라고 해서 이 결론적으로는 요 놈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게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2 곱하기 3팩이 곱하기 3이 되는 것이고 앞에 거 경우의 수를 해서 두 개 더해주면 되겠다. 계산해보면 3 곱하기
3, 2, 6이니까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3이 6이고 곱하기 3이 되어 있어요. 3 곱하기 6 곱하기 2고 3 곱하기 6 곱하기 2죠. 그러면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두 번 곱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3, 6, 18 곱하기 4 해서 8, 4, 32, 72가 되겠네요. 자, 54번. 갑을 병정 내 학생에게 4개 열람실 A, B, C, D를 배정한다. 그런데 이제 가 조건을 보면 한 학생한테 2곳씩 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있고 늘, 병, 정이 있다면 갑한테 뭐 만약에 A, B 이렇게 배정을 주고 을한테 뭐 B, C 그 다음에 C, D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A랑 D 한 번씩 A,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 조건은 이 한 사람한테 열람실 2개씩 주는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하라 뭐 이런 말이겠죠. 나는요 열람실에 배정된 학생 수가 2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입장에서는 누구야? 갑이랑 정이 선택이 된 거고, B 열람실에는 갑과 을이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C 열람실에는 을, 병 이렇게 2명만 되는 거. 이 가나가 이제 동시에 이런 제한된 조건을 주네요. 그 다음에 다는 갑, 을 두 학생의 열람실은 적어도 하나가 겹친다 이렇게 적혀 있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효율적으로 세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일단 갑과 을이 적어도 하나 겹친다니까 두 곳 다 겹친다 생각해볼까? 지금 여기 위에 적은 것처럼 써보면 갑은 만약 A, B 해봅시다. A, B라는 말은 일단 4개 열람실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야 되겠지? 이 상태에서 갑이 A, B가 선택이 되면 당연히 을도 A, B가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병정은 어떻게 되는데? 나머지 C, D 중에서 2개 열람실을 받아야 되는데 C, C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C, D, C, D 이렇게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갑과 을이 열람실 2개가 똑같이 겹치면요. 병정은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야.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적어도 한 개만 겹치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갑은 뭐 A, B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4, C,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을은요.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지? 그럼 A가 선택이 됐다고 칠까? 그럼 2개 중에 하나를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B, 여기 이제 B를 못 들어가는 거야. B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B는 병이랑 정이랑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둘 중에 하나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C와 D잖아요. 그럼 C, C, D, D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러면 안 되지, 얘가. 한쪽에 이 2개의 강의실, 다른 2개의 강의실이 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C, D 이렇게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4개 이렇게 넣는 거. 그럼 또 한번 볼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D, C, C, D 이렇게 또 바뀔 수 있겠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2가지, 얘도 2가지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경우는 4C2 곱하기 2C1 곱하기 2C1 곱하기 2가 두 번째 경우가 될 것이고, 첫 번째 경우는요 4C2 곱하기 1이 될 것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거지. 자, 마무리해 봅시다. 4C2는 4, 3, 2 나눠주시고, 다음에 2가 이제 3번 곱해지겠죠? 더하기 4C 곱하기 1 해주시면, 자, 2 약분되고 16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 약분되면 6이 될 것이고, 16 곱하면 48 더하기 6이라서 54가 정답이겠다. 자, 원 위에 점 7개 있고 점 2점을 연결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이미 2점을 이제 연결한 세 직선도 원 위의 점이 아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교점 중 원 외부에 있는 것, 그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 외부에 교점이 생겨야 돼. 직선 2개가 만나는 교점이. 이 직선 임의에 두 직선을 그려놓고 교점을 딱 그리면 이 교점이 원 외부에 있다. 즉 원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조금 이상한가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점은 두 직선의 교점인데 원 외부에 있잖아, 그지? 즉 이 교점이 만들어지려면 직선 2개가 필요해, 그지? 그 다음에 직선 1개가 결정이 되기 위해선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죠. 즉 2개의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선 점
4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물론 이 점 4개는 원 위의 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문제에서 원 위 7개의 점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조건, 나조건이 있는 거야. 가조건은 이미 두 점을 연결한 직선 탁탁 잡았을 때, 뭐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평행하면 교점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조건도. 따라서 이거는 엄청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7개 중에서 4개의 점만 찾으면, 선택만 하면 이거는 외부의 교점이 생긴 거죠. 근데 외부의 교점이 이 점 4개를 내가 찾아가지고 외부의 교점 만들 때 이렇게 두 선을 그으면 이제 교점 하나 생겼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도 그럴 수 있어. 이 지금 이 점을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서 만난단 말이야. 즉 이 4개의 점을 내가 7개 중에서 선택만 한다면요. 외부의 교점이 몇 개 생긴다고? 2개가 생긴다고. 따라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보면 7C4라는 건 7C3이랑 똑같잖아. 765 곱하기 3패.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약분돼주고 따라서 70. 자, 정사각형이 16개로 이루어져 있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한 변에 4개가 있다 이 말이죠. 정사각형이 16개. 그래 놓고 이제 가조건을 보면요. 가조건을 보면 모든 세로줄에는 적어도 한 개의 정사각형을 색칠한다. 그러니까 이 세로줄 한 개에는, 세로줄에는 전부 다 각 한 개가 색칠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나조건을 보면 가로줄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을 모두 색칠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가로줄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존재해선 안 된다는 소리겠네요. 첫 번째 조건은 세로줄에는 무조건 적어도 한 개씩은 다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옆으로 마주하는 놈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구나.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친절한 게 얘랑 얘랑 두 가지를 그려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용해 볼까요? 그리고 항상 이 경우의 수를 셀 때에는 기준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좀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세로줄에 한 개씩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세로줄은 2개가 들어가고 어느 세로줄은 한 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거. 말 좀 이상하게 했네요. 미안. 2개가 들어가 있는 요 놈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뭐냐면 세로줄에 2개가 있는 거 있잖아. 2개가 찬 세로줄이 가운데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로줄에 2개가 찬 경우가 양 사이드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요, 이 2개가 이렇게 차 있으면 이 양쪽 반대편에는 사각형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양 사이드에 2개가 이렇게 차 있다라고 한다면, 2개가 차 있으면은 여기에만 사각형이 들어오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소리니까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자, 이걸 첫 번째, 두 번째로 한다면,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이용해 볼까?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 줄에 2개가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겠죠? 이 4개라는 말은 이 세 번째 줄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빈 공간 4개 중에서 2개 이렇게 선택되는 이 상황을 사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 4개의 줄을 여기다 색칠을 했으니까요. 요 옆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오른쪽 줄에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총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랑 여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네 이 말이야. 왼쪽 편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 놓고 자, 마지막 여기 이쪽 편은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나머지 3개 중에서 한 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곱하기 3C1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리고 애초에 이 4개, 4줄, 그러니까 세로줄에 2개가 들어간 요 경우가 총 몇 가지다? 4가지죠.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여기 두 번째 줄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는 2가지까지 생각을 해준다. 그럼 더하기. 자, 2번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2번 같은 경우. 양 사이드에 2개가 세로로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활용해서 여기 들어가 있다 치면은 이 옆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오른쪽 줄은. 그러면 2C1 바로 써버릴까?
4C2를 먼저 안 했죠. 뭐냐면 이 네 가지, 네 칸 중에서 두 개를 넣는 건데, 물론 이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 찾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는 4C2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오른쪽 줄에 보면은 두 칸 갈 수 있는데요. 두 칸이 비는데, 두 칸 중에서 한 칸 색칠되어야 됩니다. 여기 색칠되어야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색칠되었으니까 세 번째 줄에는요. 바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개 중에서 아무 때나 한 곳을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 3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양 사이드, 맨 첫 번째 양 사이드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 경우를 다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4 곱하기 3 나누기 2, 3, 2가 되고, 더하기 4, 3, 2, 3, 3, 2 이렇게 곱해지는 걸 더하면 되겠네요. 약분하고 12,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6, 12, 그 다음에 12 곱하기 9, 3, 아니지 6, 3, 18 따라서 12로 묶어내면 12 더하기 18이 되고, 그러면 12 곱하기 32 돼서 360이 정답이겠더라. 좌표 평면 위에 9개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이 정의됐네. 집합은 P가 1에서부터 3 사이면서 2는 또 안 된대. P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1.5 혹은 뭐 2. 얼마 뭐 이런 것들은 된단 말이지. 그래 놓고 이 집합의 두 원소 A, B를 또 얘기를 하는데, P점의 X좌표, Y좌표를 이 집합의 원소로 한다. 즉, 이 P점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점들이 아무 때나 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X랑 Y랑 값이 2가 되면 안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점을 여기 하나 찍어봤다고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찍었어. 그래 놓고 이 점이랑 이제 아까 9개 주어진 9개 점 있지? 그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선택해 볼까? 이거랑 이거. 자, 그렇게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삼각형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선택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뭐 이거 두 개 이렇게 선택하면은 바로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겠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삼각형 개수가 최소가 되게끔 하라. 그러면 이 말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 세 점을 결국에는 잡아놓고, 점 세 개를 잡아놓고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최소로 만들어라. 이 말은 한 직선 위에 점 세 개가 있도록 하라. 최대한. 뭐 이런 말이겠죠. 어렵네. 그러면 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만약에 세 개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럼 뭐 여기 이 점을 내가 P점 딱 잡으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겹치는 그런 게 뭐 없을까? 해보면 이런 게 있겠지. 자, 요렇게 되고 요점. 이 점을 내가 P라고 잡으면 이거는 세 점 겹쳐서 많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외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이 안 되는 경우, 이 그렸잖아. 안 되는 경우,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 빼버립시다. 그럼 전체 9, C, 2. 왜냐면 9개 중에서 여기를 P점으로 딱 두어버리면 이제 P점 신경 안 쓰고 9개 점에서 두 개를 뽑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자, 이 직선에서 이렇게 그은 직선에서 쳐다본다면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포함하면 되겠죠. 빼기. 자, 3C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포함된 상태니까 뭐 곱하기 1 해도 되고요. 뭐 그냥 신경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건데 뭐 그게 몇 가지입니까? 똑같은 상황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이거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C는 계산해 보면 4고 36이고 3C2는 31이랑 같고요. 이런 계산이 좀 간단하네요. 31이 정답이겠더라. 58번도 해봅시다.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 1대1 함수 중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가족권을 보니까 n이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대입해서 뭔가 좀 알아내볼까? n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자, f1이 f2보다 크고 그 다음에 f1이 f3보다 크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n이 2라면 f2는 f4보다 크고 f2는 f5보다 크고, 3 넣으면 f3은
F6보다 크고 그 다음에 F3은 F7보다 크고 4도 넣어봅시다. 그럼 F9 이렇게 되겠네요. 가조건 다 했어.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면 6과 7을 더하면 10이래요. F6, 7. 근데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fx가 취할 수 있는 함수 값은 1, 2, 3, 4, 5, 6, 7, 8, 9 자연수란 말이야. 1에서부터 9까지 자연수인데 두 개 합했더니 10이 나와. 그러면 얘는 경우가 조금 작아지지. 1 더하기 9, 그 다음에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도 되는데 얘는 안 되죠. 1대1 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7, 3, 2, 8, 9, 1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걸 취합해서 적어본다면 F1, F2보단 크고요. F2는 F4보다 크고 또 5보다도 크죠. F8보다 크고 F4는 뭐 없네요. 왜 F1이 또 F3보다 크잖아요. 근데 얘는 F7, F3, F7 또는 F6보다 크단 말이지. 뭐 이렇게 됐어요. F4가 F9보다 크네. F9를 빼먹었네요. 미안. F9도 F1이 제일 크니까 F1은 9가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F6과 F7이 아까 될 수 있는 조합이 이건 빼야겠죠. 그죠? 9가 된 9는 빼주시고 그러면 3, 7, 2, 8, 4, 6 이래 되는데 F7이나 F6이 하나가 8이란 소린데 이 9보다 얘가 9면 얘가 8이면 이 가운데 뭔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끼어 있는 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도 안 되네. 8이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되는 경우가 3, 7, 4, 6 요 조합이 되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자, F7이 3이고 F6이 3이고 F7이 8이라고 7이라 하면 F3은 1과 F1과 F7 사이에 얘가 9고 얘 7이잖아. F3은 8이어야 되거든요. 맞아 떨어지네요. 그 다음 F6이 4고 F7이 6이라면요. 자, 여기에서 얘가 9고 얘가 7이 F7, 6 중에서 6이 되는 거죠. 그럼 F3은 8, 7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죠.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4랑 6이랑 자리 바꿀 수도 있고 이 8, F3이 8 또는 7이 될 수 있으니까요. 2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얘가 되는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6과 7이 F6이랑 F7이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음에 F3은 8,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총 경우는 6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계속 쳐다봅시다. F1은 고였고요. 그럼 1, 2, 3, 4, 5, 6, 7, 8, 9 이게 돼 있는데 F1은 F1은 9고 이미 확정. 그 다음에 6은 3 확정, 6, 3 확정. 그 다음에 7, 7 확정, 3, 8 3이랑 8 확정.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2와 4, 5, 8, 9 이렇게 돼 있고 5가지 중에서 또 남은 숫자는 이겁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이 F2는 가장 큰 수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6이 딱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알아서 결정. 그럼 얘도 지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경우는 4가지만 있지. 자, 그러면 F5랑 F4, 그 다음에 F8, F9인데 조건을 쳐다보면은 8, 9는 좀 작아. 4, 5는 좀 크고요. F4가 8, 9보다 크네요. F5는 뭐가 오더라도 상관없네. 그러면 F5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 F5는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남은 4개 중에서 한 개 고릅시다 그냥. 그런 다음에 이 3개 중에서 남은 F5가 뭐 하나 골랐 다음에 뭘 고를까요? 5, 5 이렇게 고를까? 그러면
이것도 사라졌다. 사라졌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만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F4는 제일 커야 되잖아. 이것도 따로 정해지네요. 자동으로. 제일 큰 놈. 남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놈. 그럼 여기에서는 얼마입니까? 4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F4는 4. 그래서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거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 크기가 비교가 별로 없죠? 의미 없죠?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냥 200 F8, F9는 두 가지. 그래서 총 구하는 경우의 수는요. 6 곱하기 아까 6가지였잖아요. 여기서 6가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F2는 한 가지로 정해졌고 4C1이었고 그 다음에 F4도 한 가지로 정해졌었고 200이었죠. 따라서 얘는 8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8 해서 48이 정답이겠더라.